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시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수부재의 카카오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국 IT 경쟁력 도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은행권이 일제히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양대 업계 1위인 삼성그룹 보험사들이 같은 달 요양보험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딩 보험사들이 요양 관련 담보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니어 시장 빅매치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가 공급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매매 시장은 침체하고 있는 걸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지역과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 제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PF 대출 보증을 통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이 큰 골자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해당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 개발을 추진한 뒤 주택 공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 이상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만 호 이상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선호 지역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빌리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빌라와 같은 주거 형태를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 효과가 클 것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가 시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관건은 인위적 시세 조종이냐, M&A 과정에서 통상적인 지분 매입이냐는 건데요. 총수부재의 카카오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국 IT 경쟁력 도태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대량 고가 매수했다며 이는 곧 시세 조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입이 시세 조종이냐 지분 확보냐입니다. 통상 시세 조종은 주가를 올린 후 주식을 팔아 차익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공개 매수에 실패한 하이브의 SM엔터 지분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왔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M&A 과정에서 통상적인 지분 매입과 우호적인 확보 차원이었다고 항변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세 조종은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지분을 팔아 차익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카카오의 행보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시장을 교란하고 주주에게 피해를 준 점은 없다며 자유경제 논리에 있어 피해도 이익도 없는 가운데 시세 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의 공모 여부도 쟁점입니다. 당시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SM엔터 주식 2.9%를 사들였고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4.9%를 장내에서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두 기업이 공모한 만큼 지분율을 합쳐 계산해야 한다며 주식 5% 이상 보유 시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개별 법인이 각자 투자 활동을 한 만큼 이를 공모로 판단해 주식을 합산하고 이에 따른 공시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 경영은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지만 카카오는 총수 부재가 현실화되며 손발이 묶였습니다. 이는 곧 국내 IT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 강제 매각 가능성도 불거집니다.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이 커집니다. 카카오뱅크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금융업도 결국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씨나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일환으로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예금 금리는 낮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낮은 예금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금융부 이현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예금 잔액 규모가 어느 정도로 늘었을까요? 일단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KB국민, 신한하나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09조 3,403억 원입니다. 전달 대비 18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정기적금 잔액은 같은 기간 35조 7,311억 원을 기록해 전달 대비 1조 이상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앞다퉈서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국민신한농협은행 등에서 이번 달에만 0.2에서 0.35%포인트 정도의 예금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농협은행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일 예금 적금 금리 최대 0.35%포인트 인하했고 KB국민은행은 예금 상품별로 연 0.15에서 0.2%포인트 인하, 또 신한은행은 정기 예금 상품 금리를 0.5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은행 예금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주요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금리 산정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1년 만기 트리플 A 은행채 평균 금리가 3.22%로 지난달 초 3.476%와 비교해서 0.2%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되는 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이 이제 4차례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달 3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 올렸고요. 29일부터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아예 제한을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상품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이제 살펴보면은 오는 12일부터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합니다. 우리은행은 또 지난달 살펴보면 12일과 24일에 이어서 이달 2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하나은행, 농협은행,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이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을 살펴보면 지난달 2%대에서 지난 2일 기준 3.03%로 올랐고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도 4.03%입니다. 네, 이런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관치금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대출금리가 시장 흐름을 역주행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 요구에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연달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예대금리 차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들이 배만 불려주게 됐다는 비판도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금리 인하를 전망한 이 막차 수요가 은행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예금에 돈을 넣어두겠다라는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영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났다라고도 해석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심리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하반기 은행권 수익 견익에 이자 이익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이현아 기자와 최근 시중 자금의 흐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설합니다. 또 신한은행은 내일 10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금융채 10년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자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당 상품 금리는 내일 결정될 예정이며 운영 한도는 약 2천억 원입니다. 또 신한은행은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 10년 만기 커버드 본드도 발행합니다. 커버드 본드는 공공기관 대출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해당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항공업계가 추석 연휴 해외 항공편 증편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5일간 쉴 수 있는 이른바 황금 연휴라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항공업계가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대비에 나섰습니다.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족과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인기 관광 노선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항공편을 대폭 늘렸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추석 연휴 항공편을 늘립니다. 제주항공은 추석 연휴 인천발 푸꾸옥행을 주 7회 운항에서 주 11회 운항으로 늘렸고, 단독으로 운항하는 인천발 사이판행은 주 14회 운항에서 주 20회 운항으로 증편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발 타이베이행 16편, 인천발 다낭행 14편, 총 30편을 추가 편성하고 항공권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좌석수로 따지면 기존 5,292석에서 1,962석으로 총 2배 이상 확대하는 겁니다. 진에어는 다음 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인기 여행지가 있는 노선을 하루 한 편에서 2편으로 늘립니다. 확대 노선은 인천발 나트랑행, 인천발 타이베이행, 인천발 괌행 등입니다. 풀서비스 캐리어인 아시아나항공도 추석 기간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바르셀로나행을 주 3회 운항에서 주 5회 운항으로 늘리고, 이스탄불행은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동안 바르셀로나행과 리스본행, 마드리드행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백화점 부문 사업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지만 지누스와 면세점 부문에서 아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순매출액은 1조 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5%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428억 원으로 같은 기간 23%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본업인 백화점 부문의 경우 순매출액이 6,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71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5.8%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롯데쇼핑과 신세계의 백화점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9%, 11.2% 감소한 것과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스포츠와 영패션 카테고리 매출의 호조를 호실적 이유로 꼽았는데 주력 매장인 더현대의 성장 효과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부문 매출은 2,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늘었지만 영업 손실이 3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억 원 더 줄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확대 운영하고 해외 출국자 수가 늘면서 매출액은 늘었지만 프로모션 비용 등으로 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현대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사명을 바꾼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유치 등에 힘을 줘 재도약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가구 매트리스 기업인 지누스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한 지누스는 이번 2분기 역시 매출액이 2,06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 줄었고 영업 손실 14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침실 가구 시장이 위축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신제품의 판촉비 부담이 큰 것이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1분기 영업 손실 191억 원에 비해 손실폭은 줄었습니다. 6월부터 지누스는 매출이 회복세로 전환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보험개혁 성과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보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다양한 보장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을 보장 대상으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 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 할증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보험 인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리 운전자 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 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해 대리 운전기사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보험업계도 시니어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양대 업계 1위인 삼성그룹 보험사들이 같은 날 요양보험을 출시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리딩 보험사들이 요양 관련 담보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니어 시장 빅매치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보험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나란히 요양보험을 내놨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 함께 가는 요양보험, 삼성화재는 삼성 함께 가는 요양건강보험을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만 명, 치매 인구는 100만 명을 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상징적인 변화의 시기에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우리가 시니어 시장을 어떻게 이제 좀 고객님들한테 더 어필을 하고 또 좋은 상품을 공급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하되 각사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이제 그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해보자. 삼성생명이 내놓은 요양보험은 시니어 중에서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겨냥해 요양보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반적인 장기 요양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정도 보장이 가능했지만 삼성생명은 가정돌봄과 요양병원까지 보장을 확대해 요양 관련 모든 치료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고령 환자에 대해 입원 기일 한도와 면책 기간을 없애고 365일 무제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차별화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종합 보장을 제공합니다. 삼성화재가 선보인 요양건강보험은 기존의 암이나 뇌혈관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치매와 요양보장을 강화했습니다. 85세까지 암이나 뇌졸중, 장기 요양진단 등급 등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100세까지 보장도 연장해줍니다. 생손보 업계 1위 보험사들이 요양 관련 보장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나서면서 보험업계의 시니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세스코가 오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빈대탐지견 세코의 빈대탐지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스코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빈대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민관 합동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시연회에서는 빈대 탐지견의 특징과 빈대 탐지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1호 빈대 탐지견 세코는 95%의 빈대 탐지 정확성을 가지며 냄새만으로도 빈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탁월한 후각 능력으로 빈대 특유의 페로몬 냄새를 탐지하고 사람의 육안보다 빠르게 빈대의 배설물까지 감지합니다. 세스코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기 터미널 1층 입국장 인근에 빈대 탐지 및 방제 지원 부스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세코는 세스코 서비스 컨설턴트로서 해당 부스에서 빈대 확산 예방을 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